분석 이후에 네네. 이 데이터를 갖고 각 부서들이 쌓은 데이터를 네네.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연결한다가 핵심인데 네. 이런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뭐 없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두 가지가 핵심이네요. 첫 번째는 시나리오를 잘 분석해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각 부서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네. 두 번째는 각 알려준 것만 그치지 않고 이걸 잘 취합하고 해서 촬영 계획을 결국 만들어내는 거. 이 계획표가 나오면 촬영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네, 창업팀 외에도 열심히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원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창업 지원 기관 담당자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판교허브 투자유치 밸류 패키지 팀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은요, 우리 시네파이의 우리 최재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네파이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흩어진 제작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주고 스태프들이 반복 작업하는 것을 AI로 자동화시켜주는 영상 제작 협업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시네즈 대표 최재욱입니다. 네, 일단 영상 제작 협업 플랫폼. 네, 그러면은 일단 영상 제작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게 뭐 영상 제작이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건가요?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럼 그 내에서 굉장히 많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너무 많은 부서가 네네. 각기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네네. 결국엔 이 데이터는 하나로 이제 취합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비용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심에 있는 게 시나리오인가요? 네, 어떤 시나리오 글입니다. 네네. 그러면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각 부서가 그러니까 각각이 준비해야 되는 게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의상은 의상이고 네네. 소품은 소품일 테고 의상은 분장은 이제 분장, 네. 카메라는 카메라인데 네네. 결국엔 이제 이게 하나로 이제 이어져야 돼, 모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가 바뀔 때마다 네. 계속 이제 유기적으로 같이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많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다입니다.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영상을 찍을 때 특정한 한 씬을 찍는다. 네. 그러면은 시나리오에 이제 그 씬이 정해져 있을 거고. 네. 그럼 그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그 씬에 따라서 의상팀이 준비해야 되는 거, 촬영팀이 준비해야 되는 거, 뭐 그다음에 뭐 소품팀이 준비해야 되는 게 다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근데 여기서 시나리오가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다 준비해야 될 게 다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소만 바뀌더라도 네네. 이 장소에 어울리는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미술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촬영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뭐 비가 와서 못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협조가 안 돼서 갑자기 네네. 다른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면은 설정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해왔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네. 그래서 뭐 그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촬영 현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뭐 메일이라든지 카톡, 네이버 밴드, 카페 어떤 정해지지 않는 어떤 형태로 계속 전파되고 있고요. 네네. 그것 역시 카톡으로 전달했으니 봐라 정도의 통보로 가고 네네. 이것들을 까먹게 되면은 계속 네. 촬영 펑크나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촬영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네. 제작비 초과로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흔히 말 시나리오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씬의 어떤 내용이 바뀌었다. 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게 다 달라질 텐데 네.
그럼 이분들한테 이제 소통하는 게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시대가 네. 바뀌었으니까. 네. 그게 뭐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게 뭐 제각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뭐 어떤 팀에서는 뭐 메일로도 보내고 어떤 팀에서는 뭐 카톡으로도 보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냈는데 그분들 또 보고 다시 제가 뭔가 취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뭔가를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네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네. 시네파이는 언제 만든 회사입니까? 2025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만들었네요. 예. 지금 거의 1년 안 넘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대표님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런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요? 저는 영화학과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네. 넷플릭스, 엑소키티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애플 TV에서는 빠친코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네. 연출부터 조연출, 네. 제작 실장 팀장부터 다양한 업무 포지션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실무를. 네. 네. 그러면 대표님은 영화과, 네. 영화과라고 하면 연기과가 아니니까 네. 이제 뭐 원래는 감독을 그럼 꿈꾸셨다. 네, 맞습니다. 예, 감독을 꿈꾸시면서 이제 그런 촬영 현장에 갔는데 그 아까 말했던 그런 비효율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처음 시작한 순간부터 네. 마지막 일할 때까지 느끼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네. 노력들은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완벽하게 해소지는 않았다. 뭐 어떤가요? 지금 실제 상황이? 지금까지는 업계 불문율이 예. 더 많은 인력 투입으로 사람으로 메우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돈을 더 쓴다든지. 네네. 근데 하지만 시장이 지금 아시겠지만 영화나 드라마가 위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작비는 더 올릴 수 없거든요. 네네. 한정된 제작비에서 네. 빠른 시간 내에 네. 다수의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과정에서의 혁신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감독님이나 PD님들이 네. 하여튼 저도 약간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하던 방식이 있을 거고 네. 그 방식대로 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는데 네. 이게 하여튼 그분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온 거죠 지금까지 업계 자체가.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계속 많이 좀 올라갔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비용뿐만 아니라 촬영이 뭐 예를 들어서 밀린다라든지 하루도 촬영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일 때문에 촬영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계속 늘어나는 네. 이런 구조에 있다. 네. 그러면은 하지만 시장은 네, 더 이제 제작비 압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극장을 안 가고 네네, 티켓 값은 다 똑같이 통일돼 있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제작자 입장에선 네네, 적은 제작비로 네, 순익분기점을 많이 넘기는 형태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작 형태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큰 예산보다 작은 예산으로 네.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게 네.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시네파이는 여하튼 이 제작 과정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비용을 줄여내면은 네. 제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뭐 리스크 관리를 해줄 수 있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네. 당연히 여럿이 협업하는 구조기 때문에 네네. 가장 큰 비용은 의사소통 비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전반적인 어떤 촬영 여건에 대한 개선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아까 촬영 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촬영 씬이라고 하는 게 시나리오가 나왔다. 그럼 그게 변경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 뭐 준비해야 될 게 어떻게 준비해서 뭐 결국은 뭐 누가 뭘 모아서 뭐 어떻게 다시 하게 됩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조 감독이 어떤 장소가 바뀌었다라고 통보가 되면 네네. 그러면 바뀌어야 될 부서들에 대해서 해당돼서 다 알려주게 됩니다. 네네. 기존에는. 네. 그러면은 자기 거 다른 것만 확인을 하고 네. 수정해서 다시 또 보내고 네네. 이걸 갖고 또 바뀌어야 될 부서를 또 조 감독이 다른 부서에게 보냅니다. 네. 이걸 계속 다 하다가 다 취합되면은 네. 그제서야 이제 촬영 계획을 짜고 네. 왜냐면 배우 스케줄 확인해야 되고 네네. 장소 일정 확인해야 되고 네네. 이때 다 돼? 하는 네. 걸 확인한 다음에 네. 이제 촬영 계획표를 짜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네. 실시간 알림으로 다 전파돼서 네. 자기가 수정하게 되면 유기적으로 바로 바꾸면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협업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의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은 스텝이 몇 명 정도가 움직입니까?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작게는 50에서 네. 많게는 저는 400에서 1000명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뭐 팀별로 다 커뮤니케이션 했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중심에는 조 감독이라는 분이 계신 건가요? 조감독과 네. 각 부서의 팀장들입니다. 팀장들.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계속 이제 해 왔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시네즈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예. 흔히 말하는 CRM이죠. 뭐 어떻게 보면 관리자 페이지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거기에서 일관되는 거를 다 볼 수 있다. 네. 네. 모든 어떤 진행상 과정 네. 어떻게 흘러갔는지 네네. 지금까지는 이 제작 과정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정량화되지 않았고 네네. 저희는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입니다. 일단. 네. 그러면은 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시네즈가 만들어야 되냐 이 문제가 있고 예. 두 번째 질문은 그동안에 이렇게 비효율적인데 왜 이런 서비스가 안 나왔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 범용 AI를 쓰더라도 네네. 입출력 제한 때문에 네. 일관적인 어떤 문맥 유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렇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네네. 적어 이제 시작이 여기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관련한 특허를 내서 네. 이걸 기반으로 어떤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은 흔히 말하는 LLM이라고 하는 거는 잘 뭐 범용도 잘 하고 있는데 네, 시나리오에 특화된 LLM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워낙 뭐 긴 거는 엄청 길기도 하고 네, 또 뭐 특징이 있는데 네. 이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CRM이라고 하는 거 아니 저기 LLM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내부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했고 특허도 냈다. 네, 뭐 데이터 압축 기술이라든지 네. 뭐 맥락을 유지하는 방법론에 대한 BM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어떨까요? 두 번째로는 왜 지금까지 없었냐에 네네. 대한 답은 이 미국에는 외국에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 한국에는 없는 이유는 네. 이 시나리오로부터 모든 게 출발해야 되는데 네네. 시나리오가 일단 작가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공통될 수 있는 규칙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대사를 가로로 쓰기도 하고 네. 세로로 쓰는데 이들에게 하나의 양식으로 써라고는 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AI가 이걸 읽힐 수 있게 되면서 전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AI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면서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하튼 AI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네, 흔히 말하는 LLM이라고 하는 게 네. 나와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채택을 이제는 좀 이런 서비스가 나올 만하게 됐다. 이게 시나리오 분석하는 서비스가. 네, 근데 시나리오 분석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죠? 분석만 다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여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나리오 전용 LLM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나리오 잘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사실은 지금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네. 우리는 그 부분을 열심히 지금 파고 있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분석하는 곳들은 많지 않나요? 뭐 외국에는 뭐 파이널 드래프트라는 네. 서비스가 있고, 근데 네네. 약간 그건 글을 쓰는 포인트가 네네. 있는 거고, 국내에서는 정말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시나리오에서 출발은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시나리오를 잘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촬영 현장에 아까 말했던 그런 비효율을 줄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죠. 네. 이 분석 이후에 네네. 이 데이터를 갖고 각 부서들이 쌓은 데이터를 네네.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촬영 계획부터 일정부터 계획까지 연결하는 게 저희의 사실 연결한다가 핵심인데 네. 이런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뭐 없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두 가지가 핵심이네요. 첫 번째는 시나리오를 잘 분석해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를 자동으로 감지해준다. 감지해서 각 부서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각 알려준 것만 그치지 않고 이걸 다 취합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네. 촬영 계획을 결국 만들어내는 거. 네. 최종 형태인 최종 쿨시트까지. 형태를 네. 만들어내야 이게 실제로 그걸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 계획표가 나오면 촬영 네.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전에는 여하튼 이게 다 사람들이 일일이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굉장히 수기로 입력. 수기로 주먹구구식으로 흔히 말해서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사람들 많이 피곤했겠네요, 진짜. 네. 실제로 보시면 그 데이터 양이 엄청납니다. 네, 뭐 제가 산술적으로 10만 개라고는 하지만 네, 네. 뭐 길어질수록 더 엄청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들기로 마음을 먹은 거는 네. 언제부터 그렇게 대표님 마음을 먹으셨나요? 이걸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24년 겨울에 네, 제가 그때 24년에 마지막 촬영 더 리크루트라는 촬영을 마지막으로 네, 그 넷플릭스에 있는 더 리크루트라는 프로그램 그 프로젝트였는데 그 이후로 이런 AI 기술에 대한 성숙도를 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네, 네. 뭔가 20년 동안 이 문제가 왜 깊고 오래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이걸 해결할 법도 한다고 느껴서 그때 마음 먹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걸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창업에 이루게 됐는데 그럼 실제로 지금 1년 지났잖아요. 예. 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대표인 저랑 네. 이제 C레벨 두 분이 더 계신데요. 네네. CTO 분과 CAI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은 그 알로라는 실리콘밸리에서 네. 그 플립한 기업이거든요. 네. 100억 정도 투자받고 플립한 네. 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리드 개발자로 계시면서 있다가 과거에 저랑 좀 연이 있다가 네. 운 좋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오는 타이밍과 맞아서 그렇게 같이 하게 됐고요. 네, 네. 이제 제품 디자인 쪽은 네. 카이스트에 나오신 분과 카이스트 나오신 분이랑 그리고 이제 사회 이사로는 SBS 드라마 감독까지 네. 해서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검증, 자문 그리고 이제 계속 POC 같은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팀 구성은 굉장히 탄탄하다 자신하시는 건가요? 네, 뭐 기획부터 개발 그리고 이제 검증까지 네. 저희는 네트워크까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 아마 개발자 아니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우려하시는 게 결국은 이런 서비스 아까 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촬영 현장에서 안 쓰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타겟은 마케팅 타겟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감독과 프로듀서입니다.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거든요. 이게 제작사가 쓰라고 한다고 쓸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리고 그분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집이 셀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데 작업 방식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걸 쓰게 하는 게 야 이거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뚫고 들어가기 힘들겠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다 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제 네. 네트워크로 네, 네. 탑다운식으로 해서 네,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뭐 제 동료 감독들이라든지 네. PD들. 두 번째로는 제 어쨌든 기성 감독뿐만 아니라 신인 감독들도 아직 많거든요. 네, 네. 제작진들이라든지. 네, 네. 그들은 사실 AI들을 써보고 싶지만 마땅한 툴이 없어서 네. 뭐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일단 젊은 어떤 영화인들, 영화 학교의 사람들부터 먼저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업계의 동향이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관성보다는 네, 네. 실제로 뭐 파라마운트라든지 네. 되게 쓰고 SBS도 네. 전사를 AI로 바꾸자고 할 정도로 네. AI 툴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하거든요. 네, 네. 오히려 더 큰 거는 노조입니다. 미국 노조. 네. 미국 노조는 시나리오에 AI 자체를 묻는 걸 싫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큰 부분이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쩌 충분히 많은 레퍼런스와 효용만 줄 수 있다면 네. 넘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영상 부분에 네. 영상을 지금 AI로 처리하는 거, 네. AI로 생성해내는 거, 이거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김부장도 김부장에도 영상에 그게 들어갔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는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 뭐라 크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너레이션하는 부분에서는 AI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AI가 써도 되는데 그건 너무 이제 반대가 심하니까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쪽이다. 어떻게 보면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있다. 맞습니다. 그냥 저는 후반에서 AI를 쓰든 모든 이 영상 프로젝트 온보딩을 저희는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제작 전반에 대한 어떤 관리 네네. 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이거를 좀 AI로 일단 혁신을 하자. 네, 일단 자동화시키자.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고 네. 시나리오가 변경되는 데에 따라 가지고 네. 근데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네. 이거에 따라서 너무 반복 작업이 심해서 혼선이 네. 심하고 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여하튼 대표님의 인맥과 또 젊은 우리 감독님들을 네. 대상으로 한번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씀으로써 네네. 이 프로젝트 썼는데 확실히 뭐 시간이 단축되거나 네네. 좀 소통이 좋아지고 네네. 이런 레퍼런스들이 소문이 나면 네. 이런 스텝들은 또 다른 프로젝트에 가서 네. 일하게 되면서 네네. 전 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전공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또 투자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어렵나? 결국 우리가 그렇게 증명을 해버렸는데 증명을 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네. 그러면 막 자본력을 갖춘 곳이나 이런 데서 막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럼 경쟁사가. 그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그럼 경쟁할 수 있을까? 시나리오 분석 같은 거부터 해서 시나리오 변경에 대한 유사도 감지 그리고 데이터 압축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쓰면 쓸수록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게 완벽하게 감지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네. 사람 인물이 깍두기일 수도 있는데 네. 깍두기를 사실 일반적으로는 어떤 물건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저희는 후발주자랑 격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시나리오 분석해내는 네, 일단 시나리오가 뭔가 변경이라든 뭐가 됐든 간에 분석해내는 곳에 있어서 네. 일단 우리가 굉장히 큰 강점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까 우리 기술적으로 지금 시나리오 전용 LLM을 뭐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뭔가 특허도 지금 출원하고 있고 네,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서 큰 뭐 진입 장벽을 우리가 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가 더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더 정확해진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비즈니스 어떻게 팝니까? 돈을 어떻게 벌 생각이에요? 저희 크게 총 세 가지인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단위 월 구독 형태의 네네. 수입료랑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어쨌든 AI 기능이 있다 보니까 네. 다양하거든요. 분석뿐만 아니라 뭐 네네. 사전 시각화라든지 일정을 자동으로 따준다든지 다양한데 이런 AI 사용량에 따른 과금 그리고 세 번째는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매출입니다. 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제작사들마다 다 다른 회계 방식이랑 정산 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맞춤식으로 제공하면서 얻는 어떤 엔터프라이즈급 맞춤형. 그럼 여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촬영이 일어나는 그 팀한테 일단 기본이 되겠죠. 예. 네. 그게 가장 기본일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월 어느 정도? 저희는 두 가지 플랜이 있는데요. 네네. 인디 플랜은 30만 원, 네. 어떤 상업 영화 같은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월 2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작 기간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12개월 정도 됩니다. 12개월. 네. 그럼 200만 원이면은 최소 12개월. 네, 그럼 2,400 정도를 우리가 네. 한 팀한테 네.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인디 같은 경우에는 제작 기간도 좀 짧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6개월이라 쳐도 뭐 네. 180만 원 정도 그런 네, 걸 네. 벌 수 있다. 예. 또 그런 거 치면 또 그렇게 많이 벌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이거 보면 어쨌든 거의 다 AI 과금량도 있고 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같은 맞춤 형태는 사실 뭐 비용 산정이 사실 되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하여튼 커스텀하게 하여튼 네. 저희가 다시 비용 산정을 한다. 예. 네. 알겠습니다.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우리가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쨌든 저희도 유료 POC나 어떤 알파 테스트를 통해서 1,640만 원 정도의 매출도 냈고 네. 그리고 모험 택시3 제작진이랑 어떤 검증 그리고 이런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인터뷰 30인 이상의 실무진과의 인터뷰 네. 그리고 뭐 정주현 창업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이라든지 AI 리그에서 대상 같은 경우 이런 어떤 트랙션들을 갖고 뭐 계속 입증해 나가고 있고 저희는 제품 출시를 올해 26년 3분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뭐 한 9월 9월 초에서 9월 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서 9월 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실제로
다양한 아까 매출이 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매출은 그럼 촬영 팀들이 우리 걸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유료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돈을 내고 쓴 팀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몇 팀이나 돼요? 그럼? 14개 팀에서 9개 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팀들이 이미 쓰면서 그러면 저희들도 또 뭐 실질적으로 거기서 또 다양한 피드백도 받으면서 지금 고도화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시키고 있고 네. 실제 상용 제품은 하여튼 9월 정도에 우리가 출시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계속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주마다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투자를 받은 적은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투자를 받은 1년 동안 투자를 받은 적은 없고 그럼 이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투자 받습니다라고 공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 돈을 투자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8월 말까지 네. 이번 팁스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2억 원이겠죠. 네, 2억 정도. 네, 팁스. 2억 정도 받아서 팁스도 같이 하고 싶다. 예. 지금이 7월 말이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고 네. 하여튼 영상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주로 AI로 영상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영상을 실제로 찍고 만드는 팀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CRM 같은 서비스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변경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잘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팀은 거의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본인도. 네, 지금까지는 하여튼 시장에 나온 것 중에는 우리가 거의 맞습니다. 유일한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외국엔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판교 허브의 밸류 패키지에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예. 경콘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정된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지금 당장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싶고 어떻게 하실 계획,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네, 제가 좀 눌변이어서 네, 어떤 저의 생각만에 좀 갇혀 있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그때 지난번에 IR 강연 때도 그렇고 네, 어떤 투자자의 언어로 바꾼다든지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코칭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말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을 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좀 더 맞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인터뷰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터뷰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는데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시네파이가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이라든지 우리 앞으로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받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사실 이런 프리 프로덕션부터 프로덕션 단계까지 제작 과정을 이어주는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고도화나 자체 AI 모델 개발로 시장에서 좀 선점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사결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추후에는 단순히 그냥 영상을 만들어주는 단순히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모델까지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AI 모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셋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되게 재밌게도 이 영상을 만드는 의사결정 데이터를 모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셋과 영상이 합쳐졌을 때는 가장 영화적인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화 드라마 산업 자체가 지금 되게 위기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어떤 툴이나 해결책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리스크 관리나 어떤 효율적인 제작 과정을 어떤 혁신을 함으로써 어떤 이 생태계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네파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영상 분야에서 AI라고 한다면은 다 만드는 쪽, 너무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의 실사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영상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만나본 시네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이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너무 크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제작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이게 비용 절감과 수익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 지금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독특한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네파이에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우리 대표님을 만나 뵙고 실제로 영상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시네파이가 뭘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